안녕하세요. 북렌즈 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보았던 웹툰 신과 함께와 이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화한 김용화 감독의 신과 함께 영화를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비교 분석의 툴은 소설의 3요소인 문체, 구성, 주제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문체는 영화니까 영상필체로 바꿀 수 있겠고, 또 구성은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필체. 웹툰의 단순하고 귀여운 그림체와는 다르게 영화의 영상은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특히 컴퓨터 그래픽을 팍팍 활용하고 또 화려한 액션씬을 넣어서 굉장히 블록버스터의 느낌, 이런 거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성에서는 우선 인물. 영화는 이제 김자홍은 차태현, 강림도령은 하정우, 해원맥은 주지훈, 덕추는 김양기로 기본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카메오들을 특별 출연을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해가지고 캐스팅부터 화제가 되었어요. 그 염라대왕으로는 이정재가 나오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덕춘이 진짜 웹툰과의 싱크로율은 굿이지 않나 싶고요. 이 저승사자 역할을 맡은 강림도령과 해원맥도 이 블랙 간지가 잘잘 흐른다고 할 수 있어요. 해원맥은 특히 이 웹툰에서는 시크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얼빵한 개그 캐릭터의 매력도 추가해서 중간중간 빵빵 터트려주기도 하죠. 이 웹툰에서의 덕춘과 강림의 핑크빛은 아주 싹둑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 덕춘이 약간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강림을 위한 이 뜨개질을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고요. 또 웹툰의 유성현 병장은 자옹이 동생 수홍이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이 수홍이 역할은 김동욱 배우가 하고 있습니다. 웹툰 원작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변호사 진기안의 부재인데요. 웹툰에서의 진기안의 역할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깔끔하게 그 역을 아예 없애고 이 차사들이 변호사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자홍이 이제 온갖 불행을 다 가지고 있는 귀인, 소방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웹툰의 표현으로는 이제 굴곡 없는 인생으로서의 무골호인이라고 불리며 이승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저승에서는 그나마 인정받는 김자홍인데요. 이제 영화에서는 등장부터 이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는 자기네 주관이 뚜렷해서 이 처사들의 이야기도 약간은 거부하고 나름의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이제 내세운 김자홍과는 좀 차이가 있죠. 평범한 김자홍이 이제 우리 소시민의 삶을 이제 대변하고 있으면서 또 저승도 처음에는 결국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선 변호사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와 다르게 영화에서의 소방관 김자홍은 정말 다큐에도 나올 만한 사연도 많고 많은 선행도 저지르면서 이제 귀인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막 귀인 등장합니다라는 느낌과 함께 대우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19년 만에 귀인 이런 이야기를 붙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둘 다 좋은 사람이지만 출발선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에서는 똑같이 지옥이라는 상황, 저승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요소들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웹툰에서 보여주었던 그 옹기종기한 기발하고 독특한 상상력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면서 또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새롭게 재탄생을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정말 중국 무협 판타지를 보는 것 같은 큰 스케일을 갖게 되었어요. 지옥의 세부적인 모습이나 각 지옥의 순서 등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군인의 원기 이야기가 짬뽕되면서 자연스럽게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승의 이야기도 많은 비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관심병사 역할로 나오는 그 엑소의 그 친구와의 케미 등등이 이 2시간이라는 영화의 압축된 상황 속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또 2부에서 그 떡밥을 이제 회수하겠죠. 이렇게 배경은 되게 세련되게 재탄생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원작 웹툰에서는 이 원기의 대상이 되는 유성현 병장 이야기는 다음 김자홍 미션 수행과는 원래 별개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김자홍이 이제 저승 미션을 할 때는 그 진기한 변호사와 함께 했고, 그 원기 이야기는 또 다르게 그 차사들과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강림도령이 이제 2승으로 내려가서 많은 역할을 하고, 나머지 2명의 차사들은 김자홍과 함께 이제 저승 미션을 이제 거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영화에서는 또 그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수홍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 수홍의 군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이 결말도 좀 다른데요. 웹툰에서는 이 유성현 병장을 죽였던 그 김희승 일병이 자살을 하고, 또 그 사건을 응패했던 중위가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다르게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모호하게 토네이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관심병사의 죽음도 막았고, 법적인 처벌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법으로 들어가면 결국 사건 사고이긴 하지만 그 사건을 일으킨 관심병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면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웹툰에서 김자홍이 겪는 저승 미션들이 49일 이후에 선택을 위한 하나의 통과 의뢰 정도였다면, 영화에서는 좀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본인의 환생과 함께 이제 어머니의 꿈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저승 차사들에게는 그들의 환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절실한 동기를 유발하는 의미가 좀 더 부여되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엄마의 장애, 또 힘든 가정환경, 또 생리별 등등의 요소를 추가해서 김자홍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많이 다루고, 또 이를 통해서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많이 이끌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누룽지 이야기, 밥솥 이야기, 아이들 편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웹툰에서 마지막 장의 이름은 사필 규정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인데, 결국 우리가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말도 군인의 이제 내부 고발로 인해서 사건을 은폐한 중위가 벌을 받게 되고, 또 원기였던 병장은 아픔을 딛고 다음 저승 미션을 준비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또 2승에서 손해보는 성격이었던 그 무골호인 자홍이도 2승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저승에서는 그에 맞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잘 살았다는 인정을 받아요. 그런 면에서 잘못된 평가를 이제 2승과 저승을 합쳤을 때 제대로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변호를 맡았던 진기한도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사가 된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영화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순서 배치도도 바꾸면서 가족 이야기를 마지막에 두고 이제 눈물을 빵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이야기 하면 이제 많은 감정적인 자극을 받는데요. 거기다가 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어머니, 희생의 아이콘 이런 것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감정의 이제 폭발을 시키는데요. 웹툰에서는 이런 불효를 다루는 한빙지옥이 3번째이고 5번째로 발설지옥을 다루면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게 있는가 그런 입조심과 주변 관계에 대해 포인트를 두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큰 의미에서는 뭐 유교적인 정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깨우쳐준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화에선 정말 딱 보고 나면 효도 권장 영화다, 뭐 심파 영화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웹툰은 그렇게 강하게 이제 김정의 부모님 이야기를 다루거나 개인사를 다루진 않아요. 그 면에서 주제를 보는 각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원작과 이제 영화를 한번 비교 분석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이런 매체 전환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이제 원작을 충실하게 각색하는 게 꼭 좋은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변형했을 때 원작을 훼손했다고 욕할 것도 아닌 것이 결국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원작자도 이제 원작자의 승인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이제 둘 다 즐길 수 있는 감상 태도를 기르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두 방송이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에 다른 작품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